이번 2024 KBO 드래프트가 눈길을 더 끄는 이유는 아마도 이 프로그램 때문일 것 같은데요. 바로 JTBC 최강야구입니다. 202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최강야구가 지난해 말부터 1대 이승엽 감독에 이어서 2대 김성근 감독이 부임했죠. 올 시즌을 앞두고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김성근 감독이 아마야구 선수를 직접 뽑고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서 아마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2022 시즌에는 기억나시죠? 내야수 한경민 선수, 그다음에 동의대 포수 윤준호, 당국대 내야수 유현인 선수가 합류를 했었는데 한경민은 시즌 중반에 하나이글스와 육성 선수 계약을 맺었고요. 윤준호 선수와 유현인 선수는 2023 KBO 드래프트에 참가해서 윤준호 선수 5라운드 전체 49번으로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었고요. 유현인 선수는 7라운드 전체 70번으로 KT에 지명이 되면서 최강 야구가 큰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2023년에도 최강야구 연관주들이죠. 드래프트 대상자가 있습니다. 졸업 예정인 송원대 투수 정현수, 성균관대 내야수 원성준과 고영우, 그리고 KBO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신청한 독립리그 연천 미라클의 내야수 황영묵 선수 있습니다. 정프로, 지금 최강야구 팀들도 하루하루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선수들, 연관주들의 드래프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현수 선수하고 황영무 선수는 초청장을 받았답니다. 윤준호 선수는 초청장을 받아도 됐어. 근데 유현인 선수는 안 받아도 됐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선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부모 같은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이 선수들이 최강야구와 각 팀에 가서 또 열심히 연습하면서 또 김성 감독님 만나가지고 얼마큼 노력을 많이 했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4명 다 지명을 받아서 또 많은 울음을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명씩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수 선수입니다. 사실 정현수 선수가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이제 김성근 감독이 커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강야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고 진학 당시 투수로 입단을 했지만 팀 사정상 투수가 아닌 외야수로 주로 뛰었고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하고 송원대에 입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대학 가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인데, 이효선 편집장은 정현수 선수가 지금 어디 매체는 1라운드 지금 키움 지명도 막 예상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현수 선수는 상위 라운드 지명될 가능성이 있고요. 상위 라운드는 어디까지? 3번까지. 3라운드까지? 3라운드. 자존심이지. 네. 정현수 선수가 원래 이 부산고 시절에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지금 송원대 감독이죠. 고천주 감독이 그러면서 저 선수는 무조건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현수 선수의 어머님과 아버님을 설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송원대를 가게 된 건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송원대가 이렇게 그쵸. 막 야구로서는 많이 알려진 대학이 맞아요.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커브를 익히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래 저 선수가 감각이 좋은 선수인데 마운드와 이 포수, 이 홈플레이트 사이에 굉장히 큰 사람 하나를 세우던데요. 거기를 넘겨서 스트라이크 존을 들어가게 만드는 그걸 연습을 엄청나게 했대요. 네. 현장에서 직접 정현수 선수의 투구를 지켜본 정프로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트라이아웃 할 때 제가 받았잖아요. 네. 제가 합격시킨 사람이에요. 직구도 너무 좋았는데 네. 커브를 받아보고 일본의 와다 선수하고 막 이런 소들이 생각이 났어요. 스기우치 막 예전에 내가 커브 좋았던 자완투수의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약간 스핀이 일본 선수 스핀인데? 라는 느낌도 많았어요. 대학야구에서도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 또대은 맞돌이 신정이 많이 나가면서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지만 네. 대학교 리그를 씹어먹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프로에 가서도 잠재력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네. 싱싱해 어깨가. 대학교 때부터 투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기회만 부여받는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반 커브 그립을 잡고 너클 커브 형태로 던진다라는 건 이 선수가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 그리고 퍼터도 굉장히 잘 던져요. 근데 우리가 커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커터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대학 리그에서는 이 정현수 선수가 던진 커터 자체도 굉장히 좋은 구질을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또 커터에 슬라이더까지 또 배워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구위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체인지업도 던지고 있고 지금. 네. 정현수 선수의 단점은 뭐예요? 정현수 선수의 단점은 템포가 좀 느려요. 짜증나게. 짜증 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타들을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피치 클락 도입했을 땐 조금 불리한 아니 그런 요소겠네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너무 신중한 자기의 구위를 믿지 못하고 너무 신중한 네. 딱 이 선수를 보면 예전에 딱 그 선수의 이 볼
볼 카운터 생각이 나요. 옛날 SK 시절에 저보다 한 살 위에 이승호. 어. 이승호. 별명이 투수리였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게 너무 본인의 구위를 믿지를 못하고 너무 코너에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구위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성균관대학교의 원성준 선수입니다. 경기고 출신이죠. 원성준 선수는 이제 고교 때 드래프트 지명받지 못하고 성균관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당시 유격수를 뽑는 한 자리에 당당히 뽑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수가 워낙 잘하는 것도 있고 본인도 성실하고 또 얼굴도 잘생겼고 잘생겼어요. 팬들이 정말 많아요. 잠깐만요. 네.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잘 계십니다, 감독님. 감독님, 제가 지금 이거 야구 이슈다 이거 녹화 중이라 가지고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의 장점은 네. 유격수, 외야수, 투수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뭐 유격수에서도 되게 폭이 넓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외야에서도 예전에 뛰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외야에도 장점이 있고 타격에서도 진짜 엄청난 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드래프트 대상자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효선 편집장의 냉정한 시각은 어떨까요? 아니 원성준 선수 좋은 선수예요. 저도 지난해 직접 만나봤고요. 네. 일단 되게 수줍어하던 그 얼굴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일단 성균관대 자체가 되게 건실한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기를 잘 갖춘 선수다라는 평가를 지난해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웠죠. 그동안 이제 유격수와 함께 3루수를 포함해서 내야 멀티 포지션을 소화했다면 올 시즌의 경우는 이제 3루수 고영우, 유격수 원성준 체제로 이제 고정된 모습으로 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강야 몬스터즈에서도 유격수로 주로 나오고 유격수를 하고 있죠. 네. 수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잘하고 일단 본인 스스로가 되게 어깨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구에 되게 후덕이랑 여러 가지 너무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원성준 선수가 원래는 최강야에 들어갈 때는 투수로 들어갔던 거였잖아요. 두 개 다. 두 개 다. 네. 네. 근데 이제 투수는 2번 등판했었거든요. 네. 감독님도 어른도 투수보다는 이제 야수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투수로 거의 등판을 안 했습니다. 본인이 가끔 투수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한 게 145를 찍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선수 어깨 좋아. 라고 하는 것보다 저 선수 투수로 나와도 145 던져. 이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틀리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성준 선수가 투수로 몇 번 나와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게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원성준 선수의 단점은요? 원성주 선수의 단점은 뭐 크게 단점이 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좀 생각이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 또 쿨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너무 이제 마음이 애가 여려가지고 좀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같은 대학이죠. 성균관대 고영우 선수. 지금은 알바생이죠. 비정규직으로 몬스터즈에서 뛰고 있는데요. 경남고 출신입니다. 고영우 선수도 드래프트에 지명받지 못했던 아픔을 저희가 한번 인터뷰했을 때 전했었어요. 2021 대학야구 유리그 왕중왕전 타격상 3위, 2022년 대학야구 유리그 왕중왕전 타격상 1위를 수상을 했고 U23 야구 월드컵 대표팀에서 3학년 선수로는 유일하게 선발해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다는 게 고영우 선수의 장점인데요. 또 옆에서 본 정프로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근데 고영우 선수만큼 저는 이 3루에서 이렇게 반응 속도가 좋은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 최강야구랑 할 때도 이거 안타다 싶은 거를 다 잡아내니까요. 근데 이제 몬스터즈에서 와서 봤는데도 보통 3루수가 주자가 없거나 좀 볼카운트가 몰리면 뒤로 가거든요. 무서워서. 네. 근데 이 선수는 항상 앞에 있어요. 모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캐치를 해요. 다 커버를 해버려요. 그만큼 동물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다 생각해가지고 수비를 잡고 송구까지 저는 지금까지 봤던 3루수 중에 방어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 정도예요? 네. 네. 고영우 선수 수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타격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느끼죠. 왜냐면 자꾸 포커스가 이리로 네, 가거든요. 그렇죠. 네, 수비로만. 네, 수비로만 자꾸 가거든요. 근데 저 선수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고영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유격수가 가능하냐 안 가느냐 하느냐를 너무나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3루 혹은 2루는 저 선수는 약간 애매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3루에 전적으로 잘 맞는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 3루 시키면 되잖아요. 네. 저는 저렇게 포지션에 특화된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천 미라클의 황영무 선수, 원성준 선수랑 동갑이에요. 23살이고요. 충홍고 출신의 황영무 선수는 이제 뛰어난 정확성으로 타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2018 KBO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하고 중앙대로 진학했다가 1년 만에 중퇴를 했고 이후 독립리그 성남 블루팬더스, 그다음에 이제 연천 미라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병역 문제를 해결했고 또 청춘 야구단을 통해서 프로구단 입단을 위한 준비를 해왔었고요. 독립리그에서 이거 유명하죠. 히퍼더 사이클, 23경기 연속 안타 등 타격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입니다. 네, 최강 야구에서 유격수로 출전하는 비중은 원성준 선수보다는 적지만 타격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습니다. 정프로의 또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선수는 제가 청춘 야구단 소속 코치 할 때부터 봐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청춘 야구단 할 때 이 프로 드래프트에서도 NC에서도 바로 지금 드래프트 대상자면 데리러 가려고 했었어요. 대상자 못 됐었잖아. 그때 그치? 이제 올해가 대상자고 작년이었기 그쵸. 때문에 근데 지금 NC든 여러 구단에서도 눈여겨 본다는 얘기도 좀 들었기 때문에 황영무 선수의 타격과 이 수비에서 어깨 정도는 정말 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확실히 또 단점은 이 너무 자기 어깨를 믿다 보니까 한 번씩 더듬거리는 이 수비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만 조금 집중력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프로 가서 바로 썰어먹을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유성 편집장은 그 황영무 선수의 지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선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다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과거에 한번 봤던 선수는 자꾸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수 어떻게 됐지? 어떻게 바뀌었지? 라고 하면서 더 보게 되는 경우. 특히나 황영목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최강야구라는 곳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도는 충분하다. 이게 굉장히 유리한 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독립리그 선수나 대학리그 선수를 볼 때 저 선수들이 그냥 나이만 먹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큰 착각이고요. 우리가 대학리그 선수나 독립리그 선수를 볼 때 되게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힘의 차이예요. 성인으로 완성돼가는 몸이잖아요. 네. 잘 던지는 투수가 대학 갔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분명히 내가 힘으로 누르면 이겼는데 대학 가니까 못 이겨요.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강한 공을 던지는 3학년, 4학년 선수들의 공을 쳐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대학에서 어느 정도 뛰었다, 또 레전드급 선수들과 같이 뛰어봤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강한 공, 힘이 실린 공을 던지고 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선수들은 그건 분명히 관계자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대학 선수들을 나이 때문에 즉시 전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비슷한 체격을 갖고 있는,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선수들과 뛰어봤기 때문에 즉시 전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정상적으로 졸업한 대학 선수보다도 나이는 좀 있지만 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도 황영무 그쵸. 선수한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최강야구 선수들, 몬스터즈 선수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레전드 선배들한테 맞아요. 정말 많은 걸 배운다는 거. 특히 지금은 그냥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제가 다른 대학 선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몬스터즈랑 상대해보니 어떠니, 뛰니까 어떠니?라고 물어봤는데 다들 엄청 좋아하는 게 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선배님들이 레전드시다 보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 막 유심히 보게 그쵸. 되죠. 네. 그러면서 결국 야구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집중력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경기 중에도 되게 조언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상대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야구의 유망주들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이 누구의 롤모델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막 물어보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도 뭐 알려달라고 그러고 뭐 알려달라고 그러고 알려주니까 너무 고마워하죠. 지금 막 어느 학교랑 게임한다, 어느 학교 게임 끝나고 나잖아요. 감독이 와가지고 네. 저희 학교 좀 한번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너무 지금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아마야구 선수들 네. 점점 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이저리그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흔히 말하는 원석이라고 표현하는 선수들도 한 5년, 6년의 시간, 길면 7, 8년도 가죠. 네. 그런 선수들이 키워내는 이유는 뎁스 있거든요. 네. KBO 리그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뎁스가 한 단계밖에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엔트리라는 건 한정돼 있는 건데 퓨처스 리그에 그 해나 전에 유망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급 선수를 뛰어야죠. 부상 선수들도 복귀하면 여기 뛰어야죠.
그리고 1.5군 선수 여기서 뛰어야죠. 그리고 1군에서 컨디션 저하인 선수 내려와서 여기서 잠깐 있죠.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3군 운영하는 거 맞아요. 각 팀당 2, 3억이면 돼요. 이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구단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대학 리그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고 프로의 3군처럼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선수들은 대학 가는 걸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약간 포기, 그러니까 그쵸. 실패했다는 느낌이 맞아요. 받게 아니거든요. 대학 리그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KBO와 대한야구 소프트웨어협회 그리고 대학야구연맹이 좀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자원 자체가 한정돼 있는데 불과 1, 2년, 3, 4년 만에 다 버리면 어떡해요. 참 저도 최강야구 하면서 고등학생들도 해보고 대학교 독립리그 다 해보지만 고등학생만큼 대학교 선수들이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뭔가에 대한 좀 우울함이 있어요. 네. 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작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지금 독립구를 만들어 놓고 독립구단에 대해서도 지금 독립구단 연천 미라클도 이번에 비용 안 받고 비용 안 받고 뭐 네. 그렇게 드래프트 하듯이 왜 이런 걸 만드냐 그러면 조금 더 프로라는 무대는 최고의 무대인데 거기를 거쳐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사회를 좀 뭔가 체계적으로 좀 잘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9월 14일에 펼쳐질 대망의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판도를 알아봤습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내민 고교, 대학 및 아마추어 선수들은 총 1,083명입니다. 이 중 최대 110명만이 KBO 리그에 입성을 하고 나머지 973명은 프로 무대에 오르지 못합니다. 환희와 좌절, 기쁨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공존하는 신인 드래프트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프로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선수들에게 정근우의 야구이시다에서도 뜨겁게 응원을 보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